오늘은 방콕 여행을 하면서 참 독특했다고 생각하는 식당 겸 바를 한 곳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엔 그냥 숙소 근처에 적당한 바 하나 찾아보자는 마음으로 들어간 곳인데 1층부터 6층까지 층마다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펼쳐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 구글 평점이 4.7점, 방콕에서도 유명한 티추카 루프탑 바가 4.2점인 걸 감안하면 이건 그냥 지나치기 어렵겠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지난 영상에 이어서 또 바를 소개하게 됐네요. 아무튼 이번에 소개할 바는 완전히 술만 마시는 그런 곳은 아니고요. 식당에 좀 더 가깝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행 중에 커플이나 친구들끼리 찾아가도 좋고 아이들 데리고 가도 크게 부담 없는 곳이라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여기가 샹그릴라 방콕 호텔이고 여기가 팔레트 바예요. 중간에 있는 게 방락 스트리트 푸드고요. 시장입니다. 제가 며칠 동안 머물렀던 방락 지역의 샹그릴라 방콕 로비에서 조금만 걸어 나오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에요.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애들 손잡고 천천히 걸어도 10분 이내에 도착합니다. 만약에 빨리 걷는다면 5분도 안 걸려요. 시장을 천천히 구경하면서 걷다 보면 건너편에 팔레트 바가 보입니다. 사실 이렇게 숙소 앞에 갈 만한 곳이 많다는 것 자체가 방콕 샹그릴라 호텔의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팔레트 바 입구예요.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했었던 폭이 굉장히 좁은 독특한 건물입니다. 방콕 방락 지역에는 이런 슬림한 건물들이 유독 많은데 절세를 하려고 좁은 폭에 최대한 높게 지은 건물들이라고 합니다. 겉에서 보면 별론데 층마다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게 이 동네 건물의 묘미라고 생각을 해요. 1층은 식당이고 2층은 당구대하고 테이블 자리, 3층은 오피스, 4층은 파티룸, 5층은 바, 6층은 히든 루프탑 바라고 하는데 히든이란 말이 붙어있어서 뭔가 좀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기대했는데 올라가 보니까 그냥 루프탑 바더라고요. 히든이라고 붙인 건 아마 마케팅인 것 같습니다. 층층이 다른 컨셉을 가진 공간이 이어지는 구조라 사실 술 마시러 온 것보다 구경하는 재미가 더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잠시 후에 하나씩 다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애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러 온 거니까 1층 식당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실내는 낡고 오래된 듯한 느낌인데 그 분위기를 잘 살려서 꽤 멋스러웠습니다. 방콕에는 이런 빈티지 무드 레스토랑이나 카페들이 참 많은데 태국 사람들이 이런 공간 연출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낡은 걸 억지로 감추는 게 아니라 그대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오히려 개성 있는 공간을 만들어버리는 능력, 이건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오래된 나무 의자하고 테이블들이 묵직하고 비싸 보이고요. 바닥의 타일 패턴도 참 예쁜데 전체적으로 꽤 감각 있는 공간이에요. 사진 찍으러 왔다면 여기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테이블 간격이 넓어서 옆 사람 대화가 잘 들리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요즘 카페나 식당에서 테이블들 빽빽하게 놓는 것들 많은데 여기는 그런 답답함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자리에 앉으니까 서비스로 과자 같은 걸 주더라고요. 애들이 이걸 참 열심히 먹었어요. 케첩까지 같이 줬는데 찍어 먹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다 먹고 또 달라고 했는데 사실 애들이 이걸 2번이나 더 달라고 했었어요. 직원도 그냥 씩 웃어주면서 갖다 주더라고요. 창밖을 보면은 저희가 시장이에요. 아실 분들도 참 많을 텐데요. 샹그릴라 호텔 바로 앞에 있는 방락시장입니다. 그러니까 팔레트 바도 샹그릴라 바로 앞이라고 보면 돼요. 샹그릴라 호텔에 묵고 있다면은 밥 먹고 산책 삼아 걸어오기 딱 좋은 거리입니다. 벽에 누군지도 모를 초상화가 하나 걸려 있는데 눈매가 예사롭지 않은 게 아무튼 유명한 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앉자마자 태국 위스키 리젠시를 주문했어요. 잔술로요. 얼음이랑 같이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주더라고요. 리젠시는 태국 브랜드인데요. 정확히는 스카치 스타일의 브랜디드 위스키예요. 태국의 대형 주류 그룹인 타이베브, 그러니까 창맥주 만드는 그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입니다. 같은 계열의 루앙카오, 홍통 이런 제품도 있는데 리젠시는 그 중에서도 좀 더 부드러운 편이라서 얼음 넣고 마시기에 딱 좋아요. 가격이 워낙 저렴해서 태국 현지에서는 맥주 대신 이걸 마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마트에서 한 병에 한국 돈으로 5,000원도 안 하거든요. 물론 싱글 몰트나 버번을 즐기는 분들한테 권하기는 좀 어렵고요. 복잡한 향이나 깊은 여운 같은 걸 기대하시면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냥 태국 분위기에 녹아들면서 가볍게 한 잔 걸치기에 이만한 게 없다는 겁니다. 요즘에 나이가 드니까 맥주를 벌컥벌컥 마시는 게 좀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이렇게 위스키를 얼음이랑 천천히 홀짝이면서 먹으면 취기도 천천히 오르고 술자리가 길어져도 몸이 좀 덜 힘들어요. 이게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되는 음주 방식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메뉴판입니다. 전체적으로 싸지는 않아요. 방콕의 현지 식당 기준으로 봐도 비싼 편이고 한국 물가랑 비교하면 조금 저렴한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애들이 좋아하는 감자튀김이 150바트니까 지금 환율로 적용하면 거의 6,800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돼지고기 같은 구이 종류는 180바트, 8,200원 정도 하고요. 새우튀김은 210바트, 쏨땀 타이는 160바트, 약 7,300원이에요. 꽤 비싸죠. 솜땀을 태국에서 드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방콕에서 일반적으로 50에서 70바트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가격이 거의 2배 이상인 거예요. 뷰하고 분위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구글 리뷰에서 모닝글로리 튀김이 그렇게 맛있다는 후기를 쓴 사람이 있어서 한번 시켜봤습니다. 가격은 200바트, 거의 9,000원 정도예요. 맛은 잠시 후에 요리가 나온 다음에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샐러드도 200바트였는데 이건 패스했어요. 그리고 새우 요리 메뉴도 있었는데 다른 건 다 주문해도 괜찮은데 이건 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프라운 그릴은 가격이 메뉴판에 적혀있지도 않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 메뉴가 하나에 거의 한 10만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방콕에서 새우 요리로 10만원이면 솔직히 많이 나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직원도 몇 번이고 정말 이 가격에 먹겠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직원이 그렇게 몇 번씩이나 물어볼 때 그냥 바꿀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이것도 경험이죠 뭐. 아무튼 새우가 너무 먹고 싶다면 차라리 방락시장 근처에 해산물 식당에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가격은 절반 이하의 양은 거의 2배로 나오는 데도 많거든요. 나머지 메뉴들은 다 마음에 들었어요. 술 메뉴는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메뉴를 주문하고 6층까지 한번 구경해 보기로 했어요. 제가 촬영한다고 하니까 애들도 따라오더라고요. 애들은 이런 데 오면 뭐든 신기한가 봐요. 어디든 꼭 같이 따라다니려고 합니다. 원래 저는 혼자 여행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아빠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애들을 보니까 이제는 애들이 제 옆에 없으면 제가 더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이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좁고 가파른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6층의 루프탑에서 만나자고 약속했다면 땀을 좀 흘릴 각오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멋낸다고 힐 신고 올라오는 여자들도 있을 것 같은데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층에는 당구대가 있고 테이블도 놓여 있어서 여기서 맥주나 뭐 음식을 시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창문을 열고 나가면 베란다에 테이블이 있는데 경치가 그렇게 멋지진 않아요. 하지만 이 방락 지역의 독특한 분위기를 볼 수가 있어서 저는 참 좋았습니다. 만약 제가 혼자 이 도시를 여행했다면 아마 여기 베란다에 앉아서 시장 쪽 바라보면서 사람들 구경하고 맥주 한잔 마셨을 것 같아요. 이런 자리가 사실 루프탑보다는 더 제 취향인 것 같아요. 일단 조용하거든요. 베란다에서 다시 안으로 들어오면 당구대가 있고 오른쪽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면 다시 계단이 나옵니다. 조심히 올라. 형, 아빠 너무 바짝 붙여 있지 마. 계단이 높고 폭이 좁아서 바짝 붙어서 걸으면 제 발에 애들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태국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계단에서 몇 명 정도는 굴러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가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 벽에 큰 그림도 있는데 3층은 오피스라 뭐 딱히 소개할 건 없어요. 그냥 계속 올라갑니다. 4층은 파티룸인데 닫혀 있더라고요. 별도로 예약이나 대관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반대편에도 당구대가 있는데 여기는 열려 있습니다. 4층까지 올라오니까 다리도 뻐근해지고 슬슬 더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내려갈 수는 없죠. 다시 5층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5층에는 올라가자마자 바가 보였어요. 실내 공간이 있고 앞에 문을 열고 나가면 야외로 나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항상 먼저 웃고 인사해주는 태국 직원들 참 친절하죠. 여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공간도 아기자기하고 예뻤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 루프탑으로 이어지는 야외 계단이 나와요. 드디어 6층 가장 꼭대기에 있는 루프탑 바에 도착했습니다. 1층, 2층, 3층, 4층, 5층까지 올라오는 내내 여기가 참 유명하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없을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태국인, 외국인 할 거 없이 여기 다 몰려 있더라고요. 분위기는 단연 여기가 가장 좋았습니다. 디자인이 좀 엉성한 부분도 있긴 한데 오히려 그게 꾸미지 않은 매력같이 보였었어요. 방콕의 고층 건물에 있는 화려한 루프탑하고는 좀 결이 달랐어요. 그냥 동네 사람들이 모여있는 옥상 파티 같은 분위기 뭐 그 정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른 시간이라서 자리는 좀 비어 있었는데 야외라서 덥기도 하고 술 마시는 분위기다 보니까 아이랑 같이 온 우리 가족한테는 1층이 더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독특한 분위기에서 애들 사진 몇 장 찍어주고 계단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갈 때도 계단 폭이 좁아서 좀 불편한 건 마찬가지였고요. 올라갈 때 힘들었다면 내려갈 때는 무릎이 좀 아프더라고요. 다시 1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건물이 정말 폭이 좁고 길죠. 이제 주문한 음식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감자튀김이 나왔는데요. 이건 뭐 상상하는 맛 그대로입니다. 감자튀김 뭐 어딜 가나 똑같죠 뭐. 그리고 크림 파스타가 나왔는데 이게 꽤 맛있더라고요. 면의 단단함도 제가 참 좋아하는 스타일이었고요. 방콕에 이런 곳에서 파스타가 이렇게 잘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가장 궁금했던 모닝글로리 튀김이 나왔습니다. 태국에 가면 모닝글로리 볶음은 즐겨 먹는 편인데 튀긴 건 처음이었어요. 몇몇 후기에서 칭찬을 하길래 좀 기대를 했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냥 그랬어요.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바삭한 식감을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비싼 새우가 나왔습니다. 이 새우가 나오기까지 거의 1시간 정도가 걸렸어요.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요리는 아닐 텐데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맛도 크게 인상적이지도 않았는데 가격하고 대기 시간까지 감안한다면 다시 선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다음에 또 들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직원도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고 가격이 조금 높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황당한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새우 빼고요. 특히 1층에 직원 한 명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분이 서빙도 하고 음료도 직접 만들어서 가져다주고 사실상 1층에는 이 사람 혼자서 다 담당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서빙이 좀 느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꽤 답답했었지만 그래도 이분이 항상 웃으면서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니까 뭐 기다리면서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자서 다 감당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계속 친절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오늘은 샹그릴라 방콕 호텔에서 슬슬 걸어 나와서 갈 수 있는 팔레트 바를 소개해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루프탑이 화려하진 않지만 층마다 다른 분위기를 탐색하는 재미가 있는 곳이었어요. 방콕에서 딱 현지 감성 가득한 곳을 찾고 있다면 한 번쯤 들러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기는 방콕 중심에서 좀 거리가 있으니까 일부러 찾아오기보다는 근처에 왔다가 한 번쯤 들러봐도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